오늘 2시부터 국회 예결위장에서 비슷한 주제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늦어졌는데 그 부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 때마다 가짜 뉴스로 공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특히 젊은 기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보고 겪은 것만 기억할 거고, 우리 여기 김인규 우리 사장님 같은 우리 원로 언론인 분들은 옛날 것부터 이제 기억나실 거고, 그런데 제가 크게 해서 이제 기억나는 것부터 이야기하면은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 때 김대엽 병풍 조작, 그리고 그때 이제 이야기하면은 오마이뉴스와 일요 시사 보도로 시작이 됐고, MBC 등 이른바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가 100개가 넘는 뉴스를 쏟아내면서 이 문제가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민주당 의원은 마치 이회창 총재 일가가 병력 회피 명문가로 비난하면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쭉 이회창 총재가 앞서던 이 여론조사가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김대엽 씨가 제시했던 녹음 테이프가 정확하게, 그때는 마그네틱 테이프니까 가위로 잘라가 이것저것 붙인 게 검찰이 밝혀냅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는 기사를 본 게요, 그걸 밝혀낸 검사가 좌천돼서 엄청 고생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거 결과는 선거 전에 밝혀졌지만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선거는 끝이 나고 나중에 김대엽 씨만 사기 혐의로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은 기양건설 20만 불 수수 사건 등 그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혐의를 당했던 지금 민주당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고 정치를 쉬었다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제 나중에 공천 받아서 복귀를 해서 지금도 의정 활동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사회냐? 응?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회의장을 지냈던 박관용 당시 의원은 DJ 정부 청와대가 배후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17대 대선 2007년에는 기억도 생생하시겠지만은 BBK 주가 조작설 공세가 있었습니다. 다른 걸로 나중에 이 법에 있었지만 주가 조작과는 전혀 무관했었죠. 그 다음 19대 때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인데, 그때는 이 안철수, 홍준표, 문재인 이 세 후보였는데, 그때는 드루킹 댓글 작전의 타겟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지금 우리 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관련해서 징역 2년을 받고 이 경남지사직에서 물러나고 정치적으로 이 금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 외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20대 대선에서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김만배, 신앙님 허위 날조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인가 지금 우리 당의 전신인 나경원 후보의 1억 원 피부과 시사인과 팟캐스트 낙곰소에서 그렇게 떠들었지만 나중에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말하는 허위 조작이 아니라 오보였다라는 걸로 법의 심판을 피해갑니다. 그 다음 2021년 이것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생태탕 기억나시죠? 그런데 페라가모 구두를 신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십몇 년 전에 온 손님이 하얀 바지 입고 구두 신은 걸 어떻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페라가모 구두 신고 왔더라 그랬는데 사진에 보니까 비슷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구두라는 게 이 구두 저 구두
상표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그게 국내 회사의 이 디자인을 흉내낸 구두로 밝혀집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야무야 없던 걸로 넘어갑니다. 이 가짜 뉴스를 해서 성공하면 남고 실패하면 본전인 이 관행이 이른바 가짜 뉴스로 선거 공작을 하는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다시 말해서 이 선거 공작을 위한 가짜 뉴스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이런 일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이야기 하니까요, 이것만 변명하고 가겠습니다. 야, 21년 저 국회 미디어 특위에서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하려 할 때 너희들이 반대했잖아. 여당 되니 태도도 돌변하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무지하거나 아니면 악의적인 겁니다. 왜? 그때 제가 국회 미디어 특위 간사였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배상 제도를 언론 등 극히 소수 분야에 적용하는데 그 언론에게 적용하는 그걸 반대한다. 아니, 언론이 어디 뭐 흉악범 집단이에요? 아니잖아요. 대다수 선량한 언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은 늘 똑같고, 그때도 저희들 이야기했습니다.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동의한다. 언론에만 가혹하게 하는 이른바 그런 것은 이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 해서 그 부분 그 주장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 지금 일어나는 이 일을 가지고 언론 탄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나쁜 짓을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자는 것과 나쁜 짓을 해서 이익을 보자는 사람을 엄하게 다루자는 거지, 대다수 선량한 기자와 언론인들이 도매금으로 기레기 소리 듣고 마치 어디 가서 수억 원대의 금품을 받는 그런 식으로 매도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정당한 이 대우를 받도록 하는 언론을, 오히려 언론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짜 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이 건절되는 좋은 아이디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는 이런 이슈로 우리 여기 계시는 선배님 그리고 동료 후배들하고 만나는 일이 없고, 언론이 우리 그 여론, 건전한 여론 형성에 참 기여를 많이 한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지원할 거냐라는 이슈로 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